오늘 추천주 6개가 상한가 나왔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오킨스 전자, 네오셈, 컴퍼니 K, 스톤 브릿지, 툴젠. 장중 상한가 찍고 밀린 종목도 있지만 다 포함해가지고 6개 축하드립니다. 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부터 볼게요. 네오셈 월봉 추세 박스였고요. 박스 돌파하는 자리였고 살짝 빼꼼 돌파했죠. 이 윗꼬리는 매물 소화가 아니라 차익 실현이 맞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물려있는 개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 소화는 아니고 차익 실현인데, 밀렸다가 다시 요 노랑을 회복하는 타점이 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루만에 상한가 2연상 나왔고요. 이틀 연속 상한가. 윗꼬리 달고 밀리긴 했지만, 자, 추천하고 전고 돌파 추천. 바로 가면 노랑으로 6,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밀렸다 가면 초록으로 이렇게 추세선 하단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운 좋게 노랑으로 바로 보너스 나와줬고요. 상한가. 그리고 다음날 바로 또 2연상 찍어줬습니다. 윗꼬리는 달렸지만 이틀 만에 60% 최대 수익권이 나왔다. 여기 전고 돌파 타점 잘 확인하시고요. 2일 만에 60%. 월봉 추세 박스 돌파, 일봉 전고 돌파,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는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그린라이트 2개. 6월에도 하나 급등신호 지표가 떴고 이번에도 떠가지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린라이트가 뜨면 요 구간에서부터 가속이 붙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근데 다만 요런 차트를 몰라도 CXL 요걸로 재료만 보고도 들어갈 수가 있었죠. HBM을 이을 차세대 기술. 요 섹터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더 크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시장 가치를 봤을 때 얘가 7조인가 6조하고 얘는 20조라고 하죠. 2배가 넘는 시장 가치의 차이. 재료만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었다.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 수월합니다. 근데 2개 다 알려드리죠. 차트를 모르겠다 그러면 재료에 집중해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차트를 알아야지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고요. 돌파하면 급등하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돌파하면 급등하고 이탈하면 급락하는 자리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차트를 배워야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종가 베팅은 종가에 추천한다. 종가의 승부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시간인 3시 20분 전후 요때 잘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오셈의 추천 시간이 12일에 오후 3시 10분, 3시 18분 이렇게 2개였어요. 요때 주자마자 바로 현가에 1차 매수가 가능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요 시간 잘 기억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요 시간만 잘 기억하시고 집중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당일에 매수 놓쳐도 상관이 없어요.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당일에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는 보너스로 바로 가준 거고 쉬었다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수익 차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해피엔딩 식당이라고 칩시다. 밥이 나오는 시간이 3시 20분 전후에요. 요때 음식을 식탁에 올려둡니다. 먹을 수 있는 것만 탁탁탁 올려놓으니까 안심하고 주워 먹으면 됩니다. 해피엔딩 주식에서 3시 20분 전후로 추천주를 드립니다. 매수 가능한 것만 언급을 하니까 이 시간대에는 이거 추천주인가 아닌가 헷갈리지 말고 매수하시면 돼요. 꼭 당일에 매수할 필요 없고 1차 매수만 하거나 다음날 이후에 음봉을 기다려서 눌림 매수 하셔도 됩니다. 단기 포지션의 보유일은 평균 2주로 잡으시고요. 빠르면 하루, 네오셈처럼 하루만에 상한가 나왔죠. 이렇게 빠르면 하루만에 상한가가 나오기 때문에 종목이 쌓이지 않아요.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있다. 그리고 손절하는 종목도 반드시 나오겠죠. 그리고 단기 포지션의 보유일
매수하시고 평균 2주 보유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면 네오쌤처럼 하루 만에 수익이 나오고요. 늦으면 한 달까지 기다려서 수익, 이렇게 평균치를 내면 2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네오쌤처럼 빠르게 간다 생각하지 말고 평균 2주는 가져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여유있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이 다 네오쌤처럼 단기에 가는 건 아니에요. 12월 12일 네오쌤 추천했던 카톡 리딩 캡처고요. 이때 3시 11분에 네오쌤 차트 설명 드리죠. 왜 추천했는가 차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종가 베팅 가능, 그리고 아주 IB 투자도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3시 18분이죠. 검정 색깔 별, 요거 잘 따라오시면 돼요. 12월 12일 VVIP 종가 베팅 추천주 네오쌤 아주 IB 투자 이렇게 드렸고, 다음 날에는 코리아 서키트를 드렸습니다. PC 디렉트가 힘이 없어가지고 코리아 서키트로 교체를 드렸고, 이것도 보시면 특수 문자가 있죠. 골뱅이 2개, 샵 2개. 이게 단타와 스윙 둘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알람 사인 이런 거 잘 숙지해가지고 대응하시고, 자, 검정 색깔 별 초보자분들은 요걸 잘 따라다니시면 돼요. 스윙 알람 사인입니다. 종가 베팅 추천, 현가에 바로 1차 매수 가능하고요. 주로 신규 추천 나갈 때 드립니다. 그리고 양호, 이거는 신규 추천 나갔던 애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재추천이 나가는 경우에 주로 드리고 있고요. 주로 기존 추천주 재추천 나갈 때 양호하다, 대단히 괜찮다, 매수 영역이다, 매수 가능하다, 추천 신호다,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 차이점은 얘는 신규 추천주, 얘는 기존 추천주 반복 추천할 때 많이 나오는 편이다. 어쨌든 초보자분들은 요 검정 색깔 별 주로 따라다니시면 되고, 양호도 숙지를 하시고요. 다음 골뱅이 2개. 골뱅이 2개는 단타 알림 사인. 초보자분들은 단타 안 하는 게 좋겠죠. 단타는 고수의 영역이니까 가급적 패스하시고 소액 매매 훈련만 하시고요. 그리고 샵샵 2개. 요거는 모든 주요한 알림을 다 알려줄 때 쓰는 겁니다. 신규 추천도 되고, 그리고 목표가 도달했을 때도 요걸로 알려드리고요. 손절가 이탈했을 때도 요걸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재료 소멸 주의, 경고 이것저것 다 주요하게 알려드리는 키워드 사인이니까 필수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고요. 얘네는 필수죠. 필수. 그리고 이렇게 2개 다 주는 거는 단타 스윙 둘 다 가능하다, 단스 둘 다 가능한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선택사항. 이건 필수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일정주 알람 설정 하시고요. 자, 알람 키워드 3개, 골뱅이 2개, 단타, 샵샵 2개. 요거는 찌라시, 개별 단타, 정식 사인은 아닙니다. 정식 사인은 요거랑 요거. 그리고 이렇게 일정주 하고 싶으면 일정주 알람 설정 넣으시고요. 뭐 4848, 차트 1 이런 거 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보유주도 넣으시고, 그리고 어제 CXL은 2-3일 정도 연속 강세 가능해 보인다 했고, 오늘 다 대개 다 대장주급들은 연속 강세가 나왔죠. 또 PC 디렉트 버리고 코리아 서킷으로 여유 자금이 없으면 얘로 교체를 하라고 변경 사인을 드렸고요. 이때 전고 돌파 역시 나올 때 추천 드렸고, 시장에 잘 안 알려져 있을 때 미리 빠르게 추천 드렸습니다. 단타 스윙 둘 다 가능하다. 요 구간 17,000원 정도 올라올 때 추천을 드렸고, PC 디렉트 느리니까 버리고 얘로 교체를 권장한다. 교체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죠. 2일 만에 30%, 하루 만에 20%. 이렇게 아기장수님께서 코리아 서킷으로 오늘 1690만원 수익을 내셨고요. 축하드립니다. 큰 목표는 전고점
21,000원, 22,000원까지 목표 드렸고 초과 도달했죠. 후발주로 CXL 후발주로 시장에 덜 알려졌을 때 미리 추천을 드렸고, PC디렉트가 찌라시 종목이었는데 반응이 없길래 코리아 서킷으로 교체를 권장드렸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손절가를 이탈한 종목들, 유연하게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톤브릿지 추천드렸고요. 여기도 보시면 정진님께서 코리아 서킷 매매하시다가 고점에서 수익에서 마이너스 전환되었고, 제가 스톤을 어떻게 리딩을 드렸냐면 20%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리딩 드렸습니다. 이에 코리아 서킷을 짧게 손절하시고 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300만원 수익을 내신 것 같네요. 손절이 나왔지만 그래도 스톤을 더 크게 먹어가지고 당일 120만원 수익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절이 있어도 당일에 수익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좌 관리를 잘 해주시고 교체 퉁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좀 자세히 볼 건데, 일단 업스테이지 투자금 컴퍼니 K가 100억을 투자했고 먼저 상한가 갔습니다. 컴퍼니 K도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톤브릿지 올라오는데, 스톤이 컴퍼니보다 더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3배를 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각이 되면 충분히 20% 이상 갈 수 있을 것이다. 눌림 추천, 돌파 추천 둘 다 드렸고, 눌림은 살짝 모자라게 체결이 안됐고 10원 차이로 체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돌파 추천 두어 번 드리면서 상한가 마감. 이거 스윙도 가능하다. 오늘 윗골이 크게 다 빠져도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스톤 분돌한다. 이것도 단타 알림 사인이고요. 윗골이 빠지면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 근데 골이 안 빠지고 상한가 마감을 했죠. 이게 꼬리가 빠졌으면 더욱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줬을 텐데, 종가 베팅 기회도 줬을 텐데 상한가로 바로 빠르게 가가지고 이런 게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너무 빨리 가도 매수 기회를 여러 명한테 주지 않고 일부한테만 주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컴퍼니 K랑 스톤브릿지 둘 다 오늘 종가 베팅 후보였는데 바로 상한가로 가버렸다. 다행히 그래도 장중 추천은 드렸습니다. 일단 네오셈이랑 코리아 서킷 두 종목 현재 대응법 보고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상한가 다음날 갭상승으로 크게 튀면서 2연상 찍어줬고요. 시가 이탈하고 조금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갭상승이 나왔고 이전처럼 좀 밀리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때도 갭상승 나왔고요. 시가 이탈하고 5일선 이탈하면서 전날에 종가 이탈하면서 쭉 크게 밀렸습니다. 이 구간도 갭 상승했던 구간이 있고 추가적으로 또 빠졌던 구간 있죠. 지금도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의 시가부터 전날의 종가까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의 종가인 6,1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혹여나 빠지다가 여기를 지키면 반등이 나와줍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좀 이런 식으로 크게 밀리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최악의 흐름을 앞에서 봤으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무조건 이렇게 움직인다가 아니라 지키면 반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탈하면 대응하고 지키면 홀딩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남아있는 물량 아직 들고 있다면 하락시에 분할 매도하고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지가 오늘의 저가 6,700원 정도,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종가 6,100원 정도, 이렇게 주요하게 두 개 지지 맥점으로 잡고 단기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추천은 여기서 드렸고, 고점에서 이제 또 따라 붙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요 두 개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손절을 좀 잘 못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그냥 보내주시고, 아 내가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놓쳤네, 그냥 보내주시고 안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제가 이때도 같은 얘기를 했겠죠. 추격하고 싶으면 이렇게 손절 2개 잡고 해라. 하지만 손절을 본인이 잘 못한다면 여기서 들어갔을 때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하지 마라 라고 했을 거고, 본인이 손절을 못했다면 이렇게 단기에 마이너스 40%까지 당해버렸다. 괴로웠죠. 수익 전환 구간까지 왔지만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당하지 않도록 손절이 잘 안되는 분들은 자꾸 이런 머리 자리에서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타점들에 주력을 하시고, 본인도 이런 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는 힘을, 시야를 길러야 되겠다, 공부를, 복습을 더 주력해야 되겠죠. 다음 코리아 서키트. 얘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흐름으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얘도 요때 튀었다가 제자리까지 빠졌죠. 가짜 반등 주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얘는 오늘의 저가랑 전날의 종가랑 일치하는 가격이니까 전날의 종가 19,600원 정도, 여기 가장 중요한 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 이탈하고 무너졌던 거랑 같은 자리에요. 그 밑에 중간 지지로는 1000원 단위로 19,000원, 18,000원, 17,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오킨스 전자. 얘는 GS증권에서 투매 3002처럼 작전주였죠. 투매가 나와가지고 2연속 하한가가 나왔고, 이제 낙폭과대 자리에서 처음으로 61선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탱이가 가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유하는 것보다는 단기 매매 하라고 했고, 운 좋게도 빠르게 상한가, 그리고 다음날도 상한가 2연상 나와주면서 추세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자,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작전주의 명확한 흐름이 나왔죠. 크게 오르고 이렇게 역배열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 이탈하고 쪼로로 크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 저점 16,000원.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워낙 고점이고, 자, 빠질 때 이런 식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구간을 요런 구간으로 보시고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했어야 한다. 16,000원 이탈이 나왔으니까 손절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손절 안하니까 이렇게 빡 당해버리죠. 지금은 완전 최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121선 7,000원 7,000원 종가상 안착이 1차로 중요. 그 다음에는 뭐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간이 빠르게 훅훅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물이 좀 적은 편입니다. 매물이 적은 구간이니까 딱 요 구간이 7,000원이랑 근사치 가격이죠. 7,000원 안착하면 힘이 좀 더 크게 붙으면서 가파르게 추세가 붙을 수 있겠고요. 근데 안착을 실패하면 6,050원 오늘의 시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밑으로 또 갭이 있죠. 갭 상승이 나온 구간, 여기가 갭벌 구간이기 때문에 밟으면 푹 빠지고, 여기 마이너스 15% 정도 됩니다. 이것도 결국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7,000원 안착 실패하게 되면 좀 빠르게 크게 무너지는 것도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늘 말씀드리듯 추세를 타면서 쭉쭉 올라가면 계속 홀딩하고, 내려오면 그때 분할 매도하면 됩니다. 올라가는 어깨가 아니라 내려가는 어깨에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하분시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갤럭시아 SM 이렇게 추세 쭉 타고 올라갈 때는 홀딩 하시고, 5일선 꺾이고 추세가 포물선이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주황마다 찹찹찹 분할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갈 때 매도를 하면 요 구간에 다 팔고 없어요. 다 팔고 없고, 아씨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네,
이러면서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추세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꺾일 때 분할 매도를 하자. 운 좋으면 도중에 M 패턴으로 남아있는 물량 추가적인 수익이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퀄리타스 반도체, 얘는 온디바이스랑 CXL이랑 두 개 다 엮였습니다. 이때는 온디바이스로 올라갔고 요 이후는 CXL로 올라갔고요. 자, 얘도 여기서 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회색을 이탈하면 이렇게 초록으로 빠지지만 회색을 지켜주면 노랑으로 전고점 돌파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노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고 돌파가 나왔고요. 역대 신고가 찍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주면서 최대 100% 수익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절이 나왔고요. 요때 처음 들어가가지고 손절 나왔고 뒤에 요때 재매수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요때도 홀딩 가능 사인 드렸고요. 여기가 박스 돌파하던 자리였고 여기 전고 돌파하고 더 갔습니다.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갔던 자리 체크하시고, 일단 고점에서 단기 100%가 오르고 고점에서 음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앞에 봤던 종목들은 전날에 종가를 지켜주고 있었죠. 전날에 종가를 다 지켜주고 있었는데 보시면 종가 지켜주고 있고요. 얘도 종가 지켜주고 있고, 근데 퀄리타스는 종가를 이탈했죠. 종가의 가격이 34,000원인데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시간으로도 1% 빠졌고, 장대 양봉이 종가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큰 조정을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로 나와버렸고요.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으니까 3만원 정도까지 1차로 빠지는 거 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점에서 뜬 음봉 윗꼬리 좀 부담이다. 고점 음봉 윗꼬리 뜨고 죽은 종목들, 와이즈버즈 이렇게 크게 제자리까지 내려갔죠. 개파락으로. 그리고 비츠로시스 얘도 제자리까지 또 빠졌고, 음봉 윗꼬리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계를 해야 되는 신호는 맞습니다. 다음 추천주는 아닌데 YIK 오늘 크게 올랐기 때문에 볼게요. 얘도 DDR 관련으로 CXL 관련주. 월봉이 크게 이렇게 박스고요.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짝꿍댕이 쌍바닥.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로 여기 전고 돌파, 박스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고, 종가상 4,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박스 상단에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4,000원 후반대 4,800원 정도 저항대 걸리고 있고요. 꼬리는 5,000원 정도, 여기 4,000원 후반대가 전고점 저항대고 오늘 돌파하지 못하고 터치만 하고 밀렸네요. 시간으로는 6% 상승이 나와줬고요. 시간의 6% 상승으로 또다시 전고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 하지만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다음날 반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또 반짝하고 밀리는 건 경계를 해야 되겠죠. 여기 종가상 일단 4,800원 안착하면 힘이 계속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패하면 요 정도의 481선 위에서 큰 박스가 좀 형성이 될 것 같네요. 밀리게 된다면 4,200원 2년선 지지 주요하게 보면 되겠고요. 그 위로는 오늘의 종가인 4,500원 정도 1차 지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200원 이탈하면 4,000원 3,700원 정도 또 밑에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전처럼 좀 큰 파동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크게 밀려버리죠. 여기도 올라갔다가 크게 밀렸던 구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파동이 있는 종목이에요. 올라가다가 여기 4,800원 안착을 실패하게 된다면 20%는 기본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파동이 나오는 종목이라는 거, 요 하락 파동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보일 텐데요. 이렇게 수평 박스가 되어 있고 추세 박스로는 이런 식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추세 상단 부분에서 돌파 안착 실패하고 밀리면 이게 여기까지 다시 추세 하단까지 3,5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거니까 그거를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올라가다가 만약에 밀린다, 만약에 무조건 밀린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밀리면 이런 식으로 3,5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 안착을 해줘야 다음 전고점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코어라인 소프트, 10월 말에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단기에 30%, 뒤에 또 재추천드렸고 최대 30%에서 50% 수익권 나왔습니다. 또 밀리고 반등 나올 때 한 번 더 재추천드렸고 오늘 25,000원 돌파할 때도 재추천 드렸습니다. 결국 상한가 마감. 11월 29일에 루닛이랑 협업을 한다. 루닛의 동반자, 루닛의 시총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부각이 되면서 반응이 있었고 최근 또 폐렴으로 난린데 AI 폐렴 진단 솔루션 허가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계속 최근에 양호하다 반복 추천 드렸고요. 양호는 추천 신호입니다. 오늘 분봉상으로도 맥점이 25,000원이었죠. 25,000원 부근 계속 돌파 시도를 하다가 또 뚫어줄 때 장막판에 재추천 드렸고 결국 상한가 마감으로 기존에 매수를 놓쳤던 분들에게도 재추천 사인 또 기회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1시 8분에도 양호하다 매수 사인 드렸고 3시 3분에도 양호하다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다음 컴퍼니 K, 당일에 상한가 나온 종목이고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했다. 100억을 투자를 했고 결과가 좋아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파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잘 풀려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컴퍼니 K도 투자를 참 잘하는 회사로 이전부터 간간히 이런 내용들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자, 요때 파두 상장일이 요때입니다. 파두 상장 기대감으로 반복 추천드렸고 선반영으로 쭉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상장 전에 미리 하락이 나옵니다. 많이 보던 패턴이죠. 뭐죠 이게? 로봇주들이 딱 요 흐름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두산 차트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8월에 두산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천드렸죠. 똑같이 선반영으로 오르고 상장하기 전에 미리 하락이 나옵니다. 완전히 똑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두산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에서 잘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항상 복습을 잘해야 이런 걸 당하지 않고 고점에서 잘 먹을 수가 있다. 재료소멸 직후에 좀 빌빌거리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오늘 추천드리고 상한가가 나왔고요. 또 보시면 제가 추천 이유가 가능한 차트를 분석드리면서 땡땡땡마다 가속이 붙고 있다. 이번에도 관심을 가져라. 단타는 오늘 추이를 보면서 개별 대응할 것이다. 근데 계속 눌림이 안 나오고 스윙은 5,000원 초중반 눌림 매수 적정 드렸는데 눌림이 안 나오고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바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단타 사인도 드렸고요. 비읍디귿이 단타 알림 키워드로 분봉상 전고 돌파가 나올 때 추격 가능하다는 사인입니다. 눌림이 안 나와서 바로 추격을 드렸다. 이게 오늘 바로 안 가고 윗꼬리 달고 마감했으면 무조건 종가 베팅 할 거였거든요. 근데 바로 가서 종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장중 매수하는 분들보다는 많으니까 오늘 바로 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장중에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스톤 브릿지
얘도 커플링으로 같이 올라갔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업스테이지 투자기업. 컴퍼니 K는 100억을 투자를 했고 얘는 316억, 3배를 넘게 투자를 했죠. 해서 얘도 2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스톤이 컴퍼니보다 더 많이 투자를 했다. 눌림 매수는 4,400원 및, 그리고 돌파 매수는 4,680원, 돌파하면 추격 가능하다. 투자를 3배 더 많이 했다는 게 부각이 되면 스톤도 20%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이 워딩으로 정진님께서 오늘 좀 내려오고 있던, 추세가 꺾이고 있던 코리아 서킷을 짧게 손절하시고 스톤 브릿지 벤처스로 교체를 한 거죠. 교체를 해서 기회비용을 살렸다, 이런 식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힘이 강한 종목이 있으면 좀 지지부진한 종목은 버리고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제도 PC 디렉트 지지부진해서 코리아 서킷으로 교체 사인 드렸고 결과가 엄청나게 좋았죠. 180만원 손절이 있었지만 300만원 수익 냈고 총 120만원 퉁치기 수익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좌관리를 잘 해주자, 기회비용을 살리자, 교체를 과감하게 빠릿빠릿하게. 컴퍼니 K 월봉, 이때도 추천드렸던 이력이 있고요. 이때 뭐 기생충에 투자를 했나 그래가지고 수익을 냈었고, 이때도 수익을 냈고, 이때가 파로 때죠. 현재는 크게는 역배열로 갇혀 있고요. 이렇게 역배열권 꼭 올라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전고점은 8,000원, 그리고 여기 큰 역배열 두 개 체크하시고, 일봉, 이때 파로 때 올라갔다가 빠른 재료 소멸, 파로 상장일이 이때고요. 반짝했다가 무너졌죠. 현재는 요 바닥권에서 매물 소화해주면서 찬찬히 올라오다가 이렇게 추세 박스로 올라와 주다가 오늘 호재로 동시에 구름 돌파, 장기 입형 돌파 다 화끈하게 나와줬습니다. 시간으로도 상한가 유지해줬고요. 아까 월봉에서 봤던 전고점이 8,000원이죠. 8,000원 주요하게 저항대 보시고, 그 다음에 9,000원, 여기가 개파락이 좀 있었던 구간입니다. 9,000원 안착하면 여기 작은 갭, 크진 않아요. 8% 9% 정도 하는 작은 갭이 있으니까 9,000원 안착하면 또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3개 또 약한 저항으로 7,000원 넣어서 보시면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분할 매도 하시고, 지지는 장기 입형 기준으로 이렇게 2개 주요하게, 이것도 뭐 거의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입형이 기존의 저항이었지만 지금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로 또 바뀌어주는 구간이고요. 다음은 스톤 월봉,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에서 팍 올라와 줍니다. 전고점 5,300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6,000원, 일단 요 2개 보면 되겠고, 일봉상의 전고점은 이렇게 5,000원 후반대 6,000원 정도가 되네요. 얘도 여기서 매물 소화 딱 해주다가 올라와 줬고요. 얘는 지지를 캔들의 중심값으로 4,600원, 그 다음에 4,000원 후반대, 5,000원 살짝 밑에, 그 다음에 481선, 이렇게 3개 주요하게 보면 되겠네요. 최종으로는 오늘의 시가 크게 이렇게 4개 기준 잡고, 다음 추천주는 아니지만 아이스크림 에듀, KTCS 그리고 SK증권 세 종목도 볼게요. KTCS는 과거 추천주였고요. 몇 달 전에 추천주. 일단 아이스크림부터 교육주인데
교육주로서는 부각을 별로 못 받고 있다가 힘이 없다가 이번에 요걸로 올라왔고, 크게는 계속 역배열 저항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걸리고 있고 4,500원 정도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작은 역배열은 끊었지만 큰 역배열은 끊지 못한 상태다. 최근에 올라올 때 장기 입형해서 이렇게 저항이 걸렸고, 오늘도 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121선은 살짝 안착을 해줬고, 시간으로 마이너스 1% 정도. 일단 다시 121선 4,1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고요. 여기도 안착 못했고, 오늘도 시간으로 밀리면서 안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선 4,4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꼬리, 그 다음에 2년선. 지지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최근의 저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KTCS, 얘는 시간으로 1.7% 상승이 나와줬고, 여기서 추천드리고 한번 올라왔고, 그 다음 또 여기서 낙폭과대 추천드리고 살짝 밀리나 싶더니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때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지지를 참고해서 여기까지 버텨보는 좀 긴 포지션 같은 경우는 홀딩하고 수익 전환 혹은 회복시 재매수하면서 수익이 나와줬겠죠. 이것도 뒤에 일정이 있었고요. 지금 장대 양봉 치고 고점 박스 한 번 더 위에서 박스가 형성이 되면서 차근차근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구름 상단의 저항을 좀 받는 흐름이고, 꼬리는 4,300원 정도, 전고점은 4,800원 정도. 일단 4,000원 위로 확실하게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 박스로 올릴 수가 있고, 실패하고 밀리면 다시 밑에 121선까지 내려오는 거 조금 경계는 하셔야 됩니다. 추세 박스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열매 컴퍼니 SK증권, 역배열로 좀 빠지는 중이고 크게 역배열 끊었네요. 먼저 작게 끊고 큰 것도 끊으면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고, 일봉상으로는 구름 돌파, 121선 돌파, 1년선까지도 M 패턴으로 두 번째 돌파 안착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1.6%. 자, 오늘의 꼬리 2년선 그리고 요 박스 상단 3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지지는 121선 박스 하단이랑 일치하는 자리, 그리고 장대 양봉의 시가, 최근의 저가, 이렇게 위로 3개 밑으로 3개 보시면 되겠네요. 또 박스 중앙까지 하나 넣어 주시고, 전고점 가격대가 2년선이랑 일치하는 자리고,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지 뒤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한참 뒤에 과거 매물만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서야지 확실한 추세 전환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는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네요. 역배열은 여기서부터 끊으면서 딱 올라왔습니다. 다음 툴젠, 오늘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밀렸죠. 호재 뉴스 나왔다가 또 무효다, 호주에서 무효다 해가지고 하락이 나왔고요. 기존에 무릎 자리에서 2월 8일 엑사셀 승인 일정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미리 추천을 드렸고 쭉 올라가다가 일정 반짝 상승 하락 재료섬을 나왔고요. 제가 58,000원쯤에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가짜 반등의 무게를 둬라. 올라가다가 역배열 저항 맞고 떨어지는 형식으로 밀렸고요. 주력으로 추천을 드렸던 건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바닥권에서 역시 같은 일정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얘네 전부 다 같이 밀리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그리고 이번에 툴젠 가짜 반등의 무게를 두자고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크게 급등이 나왔고 일정이 끝났죠. 재료 소멸이 나온 상태에서 가짜 반등 크게 주고 뒤에 또 더 빠지는 거 조심하는 식으로 노란 색깔 큰 반등, 가짜 반등을 노려보면서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최근에 신라젠 추천드렸죠. 신라젠 M 패턴으로 이렇게 한번 추천드렸고, 과거에 보시면 거래 재개되고 3번 연속 급등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흐름으로 여기 가짜 반등 나올 것이다, 하지만 크게 반등이 나올 거니까 단기 매매 가능하다 추천을 드렸습니다. 각 구간에서 10% 20% 정도씩 수익이 나왔고요. 다만 이런 구간에서 빠르게 잘 챙겨 먹지 못하면 역배열로 계속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자리죠. 여기서 매매하다가 놓치면 다음 밑으로 또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껄끄러운 자리다 해서 이때도 초보자분들은 하지 말고 고수분들만 하라고 했습니다. 초보는 요런 자리에서, 정배열 자리에서 일정이 여유가 있는 자리에서 선반영 수익을 노리는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퀄리타스 반도체에서도 최근에 설명드렸고, 여기를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저점이 찍힌 요 자리 57,000원 정도를 지키면 이제 어쨌든 요 역배열을 끊으면서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최악의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자. 그리고 돌아 나오려면 요 역배열들을 끊고 빼꼼 올라서 줘야 된다. 다음 인트론 바이오, 얘도 역배열 끊는 요 자리에서 계속 하단에서 추천드렸고 일정으로 올라갔죠. 현재 최근에 저가랑 121선이랑 일치하는 지지 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7,800원 정도, 여기 이탈하면 1차로 7,000원 정도까지 빠지고 다음 또 6,000원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니까 인트론 바이오도 선반영에 따른 밥동을 주의하도록 합니다. 지금 밥을 많이 먹었고 똥을 쌀 수가 있어요. 이때도 밥 많이 먹고 똥 많이 쌌죠. 이제 소화기간 거치고 다시 밥을 먹었고요. 다시 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또 똥을 싼다. 조심하자. 항상 요 가격을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키면 당연히 반등이 나와주는 거고요. 하지만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늘 최악의 흐름, 더 크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된다. 엠젠 솔루션도 갭 메우기 접근으로 여기서 추천드렸고,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1차 목표 드렸는데 바로 뛰어넘어 가지고 올라갔죠.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와줬고요. 결국 가짜 반등 주면서 121선을 안착하나 싶더니 실패하고 이렇게 쪼로록 1,400원까지 근사치까지 빠져버립니다. 제가 요 구간에서부터 1,400원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자고 했고 이렇게 크게 결국은 밀려버리죠. 밥을 먹고 똥을 쌌다. 이탈하니까 더 크게 내려왔고, 지금도 여기서 밥을 많이 먹었고 제자리까지 내려왔던 밥동의 흐름이 엠젠 솔루션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인트론 바이오도 이 흐름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툴젠도 조심을 하자.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마크로젠, 얘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박스 하단 이탈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1차로 여기까지, 2차로 여기까지 빠지는 큰 조정을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3,000원 정도, 23,300원 정도 안착해줘야 박스 돌파하고 주가 업그레이드가 나오는 거고, 실패하면 밑으로 다운그레이드 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박스 형성, 두 번째는 이렇게. 다음 12월 14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CXL 반도체, 업스테이지, 열매 컴퍼니, 트위치 반사이익, 제약 의료기기 유전자, 디지털 화폐, 풍력, 한동훈, 이낙연. CXL, 호킨스전자 이현상,
네오셈, 이현상, 장중상한가 찍고 빠졌죠. 두 개 다 추천주였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얘네도 추천주였고, YIK가 후발주로 오늘 좀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여러 종목들이 있고 한 20개 정도 되는 거 다 정리해서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다음 반도체, 인디F 동전주,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도 최근에 추천드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피델릭스. 다음 업스테이지 관련주,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여기에 스톤브리지가 300억을 넘게 투자를 했고요. 컴퍼니 K는 100억을 투자를 했고요. KTCS는 200억 투자. 오늘 컴퍼니 K랑 스톤 2개 추천드리고 둘 다 상한가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에도 크게 반짝 나왔고요. 다음 열매 컴퍼니, 금감원 열매 컴퍼니 증권신고서 승인 조각투자 1호가 탄생했다. 앞에 종목들이 두 개가 관련주고 SK증권이 또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다음 제약 의료기기, 아이진 전일 시외 상승, 최대 주주 변경 호재 150억 투자 상한가 나왔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최근 계속 반복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루닛과 같이 협업을 한다. 루닛의 동반자다. 시총이 루닛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부각이 되면서 박스 돌파가 나왔습니다. 다음 앞타바이오 관리 종목 우려 해소 시동. 그리고 루닛이 오늘 또 인수 이슈로 반짝 나와줬고요. 다음 트위치 반사이익 24년 2월 27일부터 한국 사업을 종료한다. 이에 반사이익으로 아프리카TV가 크게 튀었었죠. 또 관련주로 와이즈버즈, 플레이디가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유전자 치료제 툴젠 오늘 장중상한가 찍었고요. 미국 국제학회에서 차세대 유전자 가위 플랫폼을 발표했다는 소식으로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호주에서 무효 결정이 되면서 입장을 바꾸게 되면서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다음 한동훈 관련주 원익큐브, 대상우, 바라텍. 그냥 원익이라는 종목은 CXL 관련주인데 반응은 딱히 없었고요. 원익큐브가 대신 가나 싶었더니 한동훈 관련주로 가는 것 같네요. 다음 이낙연 관련주 신당 창당 기대감, 남선 알미우, 부국철강. 다음 풍력 세아제강지주 CS 베어링. 세아제강지주는 1.5조 원 일감을 따냈다. CS윈드 잇따른 해상풍력 수주 실적 기대감. 다음 공급계약으로 지하이텍, 한솔재지, 한컴 라이프케어 모두 다 반짝 나왔죠. 공급계약은 특히나 반짝이 많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디지털 화폐 관련주 추경호 디지털 화폐 거스를 수 없는 변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내일 일정 있고요. 오늘 일정 앞두고 한네트가 크게 반짝 나왔다가 밀렸고 2등주는 KCT. 다음 HLB 그룹주 신약 허가 기대감,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있죠. 다음 리튬 관련주 다이나믹 디자인, 하이디로 리튬, 리튬 포어스. 바닥권에서 최근 낙폭과대 반등이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지만 윗골이 좀 달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음 폐배터리 관련주 2차전지 5년간 38조원 지원을 하겠다. 성일하이텍, 세비캠, 나인테크.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요.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2월 13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 반짝 하락 나왔나 볼게요.
동일철강 동전주 구간이었고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상한가 50억, 낮은 확률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남선 알미우 이낙연 관련주 신당 창당 공식화 에도 낮은 확률로 상한가가 나왔고요. 다음 아이진 얘도 낙폭과대 역배열 자리에서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큰 호재가 뜨면서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3자 배정 유증은 150억짜리 받았고요. 이렇게 세 종목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반짝이 나왔고요. TN엔터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5%, 종가 마이너스 3%.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앞에 세 종목은 낮은 확률로 나온 겁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보통은 상승 마감을 하고요. 오늘은 3개가 상승 마감이 되었다. 다음 대상홀딩스 우 반짝, 시티 프라퍼티, 더코디, DTNCRO, 국보, TY홀딩스 우 하락, 헥토파이낸셜 얘는 상승 마감했네요. STO 관련주, 남아산업 반짝, 남선 알미늄 반짝,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 하락, 부국철강 반짝, 태양금속우 하락, 덕성우 하락, 라마토건 하락, 주연테크 반짝, Y바이오로직스 반짝, 체시스 반짝, 퀄리타스 반도체 반짝, 넥스트아이 하락. 자,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4종목이 상승 마감을 했네요. 앞에 봤던 3종목 상한가 그리고 헥토 파이낸셜이 9% 꽉 차게 마감을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하니까 이 흐름을 조심하도록 합니다. 늘 시간의 상승 종목 체크 잘 하시고 반짝 주의하자. 다음 12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강스템 바이오텍 8%. 오늘은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 없네요. 가장 높은 게 8%고 전일 연구성과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뉴스가 있었고요. 아토피와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 시험이 순항 중이다. 월봉 여기 이탈하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고요. 여기 박스 또 하단 이탈하고 밀렸고 밑에서 또 이렇게 박스 또 박스 하단 이탈하고 차례로 자꾸 박스가 무너지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 끊고 좀 올라와 주고는 있고요. 기존의 박스 하단이 2,400원 2,400원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 그 다음 전고점 3,000원 그 다음에 3,500원 위로 3개 이렇게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일봉상으로는 갭 메우기 구간에 돌입을 했네요. 여기 갭이 있죠. 요 갭이 30%짜리입니다 갭이 크니까 이런 거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안착하면 여기까지 좀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요 개념이죠. 중간에 1년선이라는 강력한 저항대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여기 돌파 안착하면 여기까지 쉽게 힘이 좀 열리는 편입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2350까지 올라왔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1년선 2250 안착을 하면 높은 확률로 2년선 2700원까지 올라가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매물이 적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 구간이라 힘이 크게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갭 메우기 차트는 늘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최근엔 파라텍 요 구간에 추천한 건 아니지만 비어있는 공간 메우고 거의 근사치까지
한참 뒤에 메우는 경우도 있다 해서 제가 이거 적어 놓은 거고요. 추천은 요때 드렸습니다. 소방로봇 그리고 한동훈 때문에 올라갔고요. 갭 메우기로 최근 추천 드렸던 게 지오소프트. 지오소프트도 여기 노란 한착하니까 중앙까지 쉽게 도달했죠. 중앙까지 11,000원까지 도달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STX가 있습니다. STX가 90%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20%짜리 갭을 메우고 1차 목표가 20%니까 2차 목표도 엄청나게 컸고 3차 목표가도 컸고 크게 수익 주고 뒤에는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갭 메우기 구간, 갭이 크다면 유심히 보고 잘 노려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 갭이 작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갭이 커야지 의미가 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가 작년에 여기가 40%짜리 갭이었고요. 갭 쉽게 메우고 초과 도달 올라가졌고, 그리고 오늘 갭 메우기 도달이 나왔던 종목이 파두가 있죠. 파두도 여기서 갭이 하나 있었고요. 결국 이때 근사치까지 갔다가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요 갭을 메워줬습니다. 가격이 24,300원이고요 종가상 여기를 안착하면 이제 다음 또 여기를 향해서, 여기도 꼬리가 있긴 하지만 갭 구간 여기 안착하면 또 여기까지 힘이 열리는 구간 체크하시고요. 현재는 크게 이렇게 박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반등, 혹은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또 이렇게 박스가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박스 하단 16,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엑스페릭스 6% 한동훈 관련주, 이민정책 관련주. 균형 잡힌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오늘 좀 밀렸거든요.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대장주로 크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저는 오픈롤이랑 핑거를 추천드렸었죠. 오픈롤 무릎자리 추천드리고 70% 이상 올라갔었고요. 핑거도 이렇게 크게 올라갔었고요. 일단 엑스페릭스부터 월봉 쭉 크게 가속 붙어서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던 정석 차트네요. 제자리까지 빠지는 차트, 널리고 널렸다. 이런 구간에서 항상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오른쪽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패턴으로 빠졌다가 반등 좀 주더니 무너졌었고요. 역배를 이렇게 끊고 여기서부터 딱 힘이 붙어 가지고 가속이 붙죠. 박스 한번, 그리고 또 박스 한 번 더, 다음 박스. 자, 세 번째 박스에서 오늘 무너졌다가 낙폭과대 반등이 나온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20% 하락이 나왔다가 시간으로 6% 낙폭과대 반등, 6,000원까지 다시 회복이 나왔고요. 기존의 장기 입형 1년선 6,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6,500원 안착, 그리고 전고점 7,400원, 지진 481선 보시면 되겠고요. 5,450원. 다음 지지는 이전 박스 하단이었던 4,600원 정도. 현재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추세 이탈하면서 투매 물량도 나온 것으로 보이죠. 추세 박스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다시 여기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하다. 6,500원 정도. 최근 바닥에서 120% 올랐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반토막이 나도 당연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보고 이런 식의 크게 뺐다가 크게 또 올라오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하자. 요 흐름이 안 나오려면 481선을 지켜줘야 되고, 여기 박스 상단을 뚫어야 되죠. 7,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오픈롤. 자, 오픈롤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추천, 그리고 또 여기 추천, 그리고 크게 올라가다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제 추천 기준으로도 40% 정도 올라갔고요. 고점에서 박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M으로 이탈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자리죠. 이 하단 이탈하면 크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자리인데, 하단 1,500원 정도를 지켜줘야 돼요. 지키고 기존의 박스 상단 12,800원을 돌파를 해야 되죠. 현재는 박스 대응 구간이고 쌍봉 이탈은 주의를 하자. 오늘 처음으로 15일선 이탈 나왔고, 요 박스 하단 자리가 21선이랑 일치합니다. 21선 종가상 이탈 여부 잘 보자. 이렇게 박스 대응, 여기 이탈하면 피곤해진다. 반드시 지키고 여기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빠질 수가 있고, 핑거가 오픈롤보다 조금 더 약한 흐름으로 여기서 박스가 좀 유지되나 싶더니 이탈을 했죠. 21선도 어제 이탈을 했고 좀 더 역배열로 심하게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는 14,000원 21선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지는 오늘의 저가, 그 다음에 61선이 1,500원 정도.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61선까지 빠르게 내려오는, 요 10,000원, 1,500원까지 빠르게 내려오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 반도체 관련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그리고 온디바이스 CXL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기대감으로 장중에도 크게 반응을 보여줬고, 시간으로도 또 반응이 나와주고 있네요. YIK가 CXL로 오늘 후발주로 강세가 나왔죠. 이건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해가지고 앞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HP, SP부터 볼게요. 얘가 역대 신고가 구간으로 현재 올라가 있죠. 월봉 차례차례 박스 돌파하면서 여기 전고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추세가 이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요 저가 지키면 계속 위에서 고점 박스로 힘이 유지가 되는 거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봉 이렇게 큰 박스 그려줬었고, 여기 지키고 여기 지키면 상관없다. 여기 돌파 안착하면 더 간다. 이렇게 박스 상단에서 작은 박스 만들어 주다가 돌파하고 추세가 붙고 또다시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짝 빼꼼 돌파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으로 4.8% 탄력이 더 붙어가지고 51,000원까지 갔고요. 51,000원 역대 신고가 자리입니다. 역대 신고가니까 저항은 없고 이제 추세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요 자리가 요 자리랑 똑같은 자리예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자리. 여기서 탄력부터가 더 갔죠. 지금도 여기서 탄력이 붙어서 요 박스 상단자를 지켜주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상승이기 때문에 내일은 반짝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1차 지지가 47,700원이 되는 거죠. 박스 상단, 기존의 상단이 현재는 지지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가, 그 다음에 요 박스 하단 지지를 3개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점 박스 역대 신고가 구간. 다음 SFA 반도체 월봉부터 추세 이렇게 쭉 보여주다가 이탈하면서
쌍봉 이탈하는 형태로 무너졌고요. 여기 쌍봉 이탈하는 형태로 이탈하고 딱 빠져버렸죠. 이 구간에서 더 심하게 밀려버렸고, 밑에서 박스 형태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와 주면서 기존의 맥점이었던 6,000원을 회복을 합니다. 최근 전고점이었던 6,100원 정도 돌파 안착을 해줬고요. 이제 다음 7,000원 전고, 7,000 후반대 전고, 9,000원 전고, 이렇게 3개 남아있고요. 꼬리까지 치면 4개. 박스 돌파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여기 역배열 끊고 가속 붙어가지고 쭉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고, 여기 전고점 돌파해줬고요. 시간에 3% 상승, 6,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오늘의 저가, 그 다음에 5일선 1차 2차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점 박스,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이때 쭉 크게 올라오다가 한번 밀렸던 구간 있죠. 지금도 쭉 이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의 저가나 5일선 이탈하면 크게 조정 나오는 거 좀 조심하시면서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하는 게 좋겠고요. 다음 엑시콘, 얘도 CXL, 어제 분석해 놓은 거죠. 추세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종가상 13,500원 안착 실패하면 다시 하단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시간으로 또다시 13,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종가상 요 박스 안착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전고점 수평 저항대 맞고 떨어졌고요. 다음 오로스 테크놀로지 월봉, 역배열 끊고 박스 쪽 추세 박스 좀 보여주다가 이렇게 살짝 이탈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 박스 돌파, 빼꼼. 전고점은 33,000원 정도 하고요. 일봉, 여기 역배열 끊고 크게 이쁘게 쌍바닥 만들고 박스 돌파해주면서 또 박스 업그레이드 해주고, 추세가 빡 이렇게 나왔죠. 여기 박스 돌파 자리 체크해 두시고, 저런 자리가 나오면 1차 매수가 가능합니다. 일봉상으로 3만원 전고점 저항대 맞고 떨어지는 자리고요. 3만원 안착 실패하면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시간으로 1% 상승 나왔고,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면 지지를 13일의 시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25,90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개파락자리. 다음 TNR 바이오팹 3% 20억원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금액이 크진 않고요. 다만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낙폭과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후지라도 10% 20% 정도의 큰 윗꼬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얘도 제가 요 구간에서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대시세 나온 다음에 추세 이탈하고 정석 흐름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제자리까지 거의 내려왔네요. 일봉도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최근에 12% 정도 이렇게 반짝 한번 나왔고, 이번에도 반짝하면서 밀리는 거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2평 기준으로 21선 안착이 중요하고요. 8,200원 종가상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다음 헬릭 스미스 1.9% 12월 7일에 뉴스 하나 있었고, 월봉 얘도 추세 이탈하고
여기서 밥 많이 먹고 뒤에 똥 싸면서 쭈르륵 빠졌죠. 고점 박스 이탈하고 크게 무너졌고, 여기도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했고, 여기도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 계속 역배열로 빠지다가 최근은 끊고 살짝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반년선 저항대, 그리고 최근에도 반년선 저항대 맞다가 왔다 갔다 이탈했다 돌파했다 반복하는 식으로 박스 돌파, 또다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시간으로 1.9%, 5,800원 정도까지. 전고점 6,5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지지는 오늘의 저가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저가가 최근에 박스 하단이랑 좀 겹치는 자리고, 6,500원 안착하면 꼬리 7,000원, 그 다음 1년선 7,000원 후반대. 지금 바닥에서 박스 돌파 차근차근 해주면서 올라오려고 시도하고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추세 박스는 이렇게. 다음 LS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주 3일 연속 강세가 나왔고, 오늘 시가 이탈하고 전날에 종가 이탈하고 시간으로 7% 하락. 자, 갭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갭 하락. 지금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24,000원까지 1차로 빠지고요. 24,000원 이탈하면 또 신저가 상장시가 19,900원까지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죠. 여기가 갭 하락 자리고요. 마이너스 15%짜리네요. 마이너스 15% 추가로 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 에코아이가 이틀 급등 후에 노랑 시가 이탈하고 주황까지 빠지고, 주황 이탈하니까 또 여기 상장 시가까지 빠지고, 지금은 훨씬 더 크게 내려 꽂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하락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내려가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조심해라 했고, 이것도 이 하락폭이 마이너스 15%짜리였고요 시가까지 이탈하고, 시가 이탈하니까 뒤에 더 크게 빠져버리죠. 다음 KNS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노랑 이탈하니까 주황까지 빠졌고, 지금 어떻게 됐나? 얘도 상장 시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마이너스 1.5%. 이제 저가까지 58,400원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요. 다 유사한 패턴으로 나와주고 있죠.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의 패턴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숙지를 하고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시가 이탈하고 전날에 종가 이탈하면 또 시가까지 이탈하고 계속 빠질 수가 있다.